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8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언젠가부터 지표 발표 보긴 하는데 예의상 보는 거죠. 일단은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지금 PM 6시, 그러니까 18시 42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남은 지표 발표는 캐나다 달러 정도. 9시 30분에 캐나다 달러 혹시나 매매하실 분들 역매매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아직 추세 방향이 안 나와서 특별한 일 없으면 위아래 꼬리 달지 않을까. 치우고요. 오늘도 정체적으로 종목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종목을 돌려보도록 하죠. 큰 그림을 보죠. 오일이 하방세로 계속 기울고 있어요. 급등을 나오기에는 한 번 더 레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위로 슈팅이 나온다면 다음 주 그림도 지저분해지고요. 만약에 슈팅으로 위에 돌파 66달러 아니 어쩌면 지금 저항 잡히고 있는 구간 돌파를 하던 거를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음 주에도 내리 하락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오늘 만약에 66달러로 넘어서 안착을 할 것 같은 그림이면 또 지저분해지는 비추세 박스권의 대응장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크루드 오일이요. 15분으로는 계속 어제 하루 종일 65.40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추세 탔죠. 타다가 방향을 위로 잡은 그림인데 이렇게 보면 막 상승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보면 막 상승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지만 큰 그림을 볼수록 생각이 달라지죠. 조금만 올라가면 저항이에요. 65.86이라는 곳이 잡혀있고요. 65.86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수치는 아니에요. V자 반등 나온 수치 그리고 재고 발표 때 저항대로 완벽하게 작용을 했던 68.86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65.86, 85를 크게 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매도 포지션 유지라고 보고요. 만약에 계속 지난주부터 이번 주 계속 포지션 매도 쪽으로 홀딩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마지막 계약 추가 차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윙 포지션으로 만약에 다음 주까지 하락을 예상을 하신다면 65.86에서부터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최적의 계약 추가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60분으로도 지금 하나 잡히고 있고요. 현재가 잠깐 치울게요. 걸리적거려서. 65.68이 현재 신규 라인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15분만 있으면 60분 봉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요. 이후에 65.68을 크게 넘지 못하고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면 오늘 여기가 고점 저항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장이 열려봐야지 알겠지만 오늘 미장도 그렇고 뭐 크루드오일도 그렇고 크게 원유 쪽에 지표 발표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차트대로 간다면 65.68 정도가 눌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오버해서 올라가봤자 65.86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65.68, 65.86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 보더라도 65.68이나 86 정도에서 저항 걸리면 뭐 65달러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45분 상으로도 지금 걸려 있어요. 65.70에 잡혔는데 65.68이나 70이나 비슷하죠. 추세 하방 중에 눌림이고 이평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하방 쪽이 확실히 유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매수보다는 매도에 물리는 게 오늘까지는 유리할 것 같고요. 만약에 66달러 근처에 접근을 해가지고 장이 마감되면 다음 주에 다시 비추세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그림도 좀 볼게요. 하방 압력이 확실히 있죠. 그럼 정말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60분 봉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꼭 라인 아니더라도 65.86 정도 66까지 갈 것도 없고요. 65.86을 넘어서는지 저항 맞고 떨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65.68 정도에서 단타로 포지션을 넣다가 컷이 되시더라도 65.86 정도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 억울할 거 없이 다시 하방 포지션 넣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하나 넣어놓고 놨죠. 그냥 컷이 걸리든 말든. 그리고 채팅 계셨던 분들은 계속 아실 텐데 계속 하방 포지션을 노렸는데 그렇게 크게 못 먹었어요. 재고 발표 때도 정말 그냥 한 계약 하나 툭 던지고 포지션 유지하면서 어제까지 버티다가
어제 계속 수렴을 해가지고 알람 맞추고 일어나서 장 마감하기 전에 던지고 다시 포지션 잡은 상태고요. 오늘까지는 하방 포지션을 약간 유지해볼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컷 범위도 어떻게 보면 짧잖아요. 60 안 내고 65.68에서부터 86 정도에서 매도 포지션 모아서 가면 컷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손익비는 꽤 나오고 크루드 오일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거 좀 볼게요. 이제 나스닥 볼까요? 이게 나름 이평이거든요. 좀 초록색 흘러가는 게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단타치라는 거거든요. 좀 그냥 봤을 때 이 정도면 매수 넣어도 되겠다 싶으면 매수 넣고요. 이 정도면 매도 쳐도 되겠다 싶으면 매도 치면 돼요. 데이 트레이딩 하라는 얘기죠. 설마 하고 더 올라갈 때 올라갈까 싶으면 안 올라가고 저항 맞고요. 설마 내려갈까 싶은 데에서 그냥 저점 잡으면 그냥 거기서 걸려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중심 7,400 정도 놓으면 되겠네요. 7,400 기준으로 밑으로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저점 매수 담으면 될 것 같고 7,400 위로 올라갈수록 매도 때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중심이 7,400에 있죠. 오늘은 어디까지 내려오려나? 저는 7,300, 7,250, 7,250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수를 한번 넣어볼까 생각 중인데 안 오네요. 안 오면 뭐 기다려야죠. 저항 맞을 자리 저항 다 걸리고요. 지지 받을 자리 전부 지지 다 걸리는 이런 느낌이죠. 개인적으로 7,400에서만 매수 매도 안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손절 걸고 하시는 분들을 말리고 싶진 않지만 손익비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7,400에서 멀어지는 구간에서 매매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설마 오늘 슈팅으로 저쪽 그냥 고점 7530, 7530까지 넘기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7,400에다 던진다는 느낌으로 밑에서 받으면 7,400에 포지션 던진다, 위에서 잡으면 7,400에 포지션 던진다 느낌으로 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 추세 너무 진행 중일 때 말고요. 그 다음 캔들을 잡으시면 좋겠죠. 그 다음 캔들이 뭐 음봉 다음에 양봉인지 양봉 다음에 음봉인지 확인하는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음봉 막 진행 중일 때 떨어지거나 막 슈팅 나오는 거 잡지 마세요. 갑자기 왜 로딩이 안 되니? 나스닥 넘어왔다. 이렇게 봐도 점점 누워간다는 거 보이죠? 추세 상승 쪽으로 가기엔 좀 약한 흐름이라서 오늘 나스닥 계속 단타 치시면 무리 없을 것 같고요. S&P로 넘어가 볼게요. S&P도 비슷해요. 나스닥보다는 약간 상방이 유리한 그림이긴 한데 갇혀있거든요. 2860이랑 2810, 2811 갇혀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도 그냥 오늘 단타식으로 짧게 대응하셔서 포지션 오버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S&P도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나스닥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짧게 단타 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뭘 봐야 되나? 캐나다 달러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슈팅으로 꼬리 달면 요 정도쯤에서 매도 때리는 건 괜찮아 보이는데 76400 정도? 캔들 몸통이 많이 걸쳐 있어서 한 번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슈팅 나와서 위로 상방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얘네가 생각이 있으면 그런 느낌이고요. 좀 큰 그림만 볼게요. 지표 발표기 때문에 뭐 짧은 거 봐봤자 다 깨겠죠 얘네가. 괜찮아 보여요. 7630, 76400 정도. 혹시나 슈팅으로 위에 뚫고 올라오겠다면 한 번은 맞고 떨어질 것 같습니다. 캐나다 달러 작은 거 보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지표 발표할 때마다 아시겠지만 위아래 꼴이 엄청 달거든요. 76400 말고 좀 더 오버해서 올라온다면 이 정도 괜찮을 것 같네요. 76585 정도. 76400, 76585, 76585. 현실적으로 76585. 합의를 보면 760, 76000 정도? 0.76000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 하나 그을게요. 대충. 여기 정도? 슈팅으로 만약에 매도를 때릴 거면 올라오는 구간이 여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보다는 매도 그림이 좀 더 손실 날 확률이 적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깰 때 여기 깨고 요 정도까지 눌러 앉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지선보다 저항 잡기가 좀 아마 쉬우실 거예요. 직전 캔들이 계속 위에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지선은 새로 신저가가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머리 아플 것 같고요. 캐나다 달러 그래서 고점 매도 한 요 정도 구간이나 여기나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잘 모르겠고요. 유로 볼게요. 유로가 반등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아직도 반등을 잘 모르겠어요. 결국 그림이 하방이 1.1200으로 가려는 느낌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제 보면은 그래요. 어제랑 뭐 계속 보면 올랐죠. 올랐어요. 와, 그 바닥부터 찍고 올라왔네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네요. 아니죠. 30분으로도 볼까요? 엄청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항 걸릴 자리 저항 계속 걸리면서 가고 있고 저항 맞고 떨어져서 또 빠질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 이게 상승이다 하락이다 보는 것 자체가 제가 기본 베이스 자체를 240분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주간 그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방 시세가 죽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요. 좀 오버해서 올라왔다 싶으면 약간 밑으로 때린다는 느낌으로 하셔도 크게 엄청나게 몰릴 것 같진 않거든요. 하방이 엄청 많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거나 대여 같은 업체 쓰시는 분들은 그냥 포지션 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올라올 때마다 욕심 없이 계약을 좀 추가해서 탈출한다는 느낌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매도 쪽이 오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각자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 어디서 잡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운드도 마찬가지죠. 올라와서 아 너 왜 이렇게 오버했니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냥 때리세요 밑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탈출하기 쉽다는 거예요. 뭐 매수로 수익을 보는 매도로 수익을 보는 수익 남은 장대이긴 한데 매수로 잘못 들어갔다가 컷되면 컷 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거든요. 얼떨결에 범위가 막 넘어가면은 손실 범위가 예상이 안 돼요. 예를 들어 파운드나 유로 같은 경우는 계약수랑 자금 관리만 잘 해놓으면 적정한 구간에서 계약 추가 물타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다는 거죠. 물타기가 꼭 좋은 그 전략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방향성만 추세가 확실하게 매도가 확실하다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 매도를 쳤어요. 자금력이 좀 돼요. 요쯤에 매도로 또 쳐요 올라오면 요쯤에 매도로 쳐요. 그럼 이게 기존 박스가 있기 때문에 중심까지는 거의 돌아올 거야. 여기든 돌아올 거란 말이죠. 손실을 줄여서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밑으로 갈 때는 밑으로 지금 하방 진행 중일 때 매수를 넣고 또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저점 매수를 넣고 이러면 진정한 물타기고 투기가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기도매매가 되는 거예요. 아 올라가면 좋겠다 올라가면 좋겠다. 근데 추세가 하방이잖아요. 달라요. 확실히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위에 지금 눈 뜨고 자세히 보면 하방으로 기울고 있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잠시만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거 그냥 소리를 최대치로 볼륨을 올리시면 돼요. 말씀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거는 스피커 소리를 최대치로 켜보고요. 뭐 스피커 볼륨도 최대로 해가지고 증폭시키면 아마 잘 들리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저 녹화하는 거 안 들린 데서 가끔 들어보는데 볼륨 최대로 설정하고 스피커 최대로 설정하면 다 들리더라고요. 이어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어폰이나 헤드폰까지 꽂으면 더 잘 들리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안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화도 다시 유튜브 올리니까요. 파운드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좀 볼게요. 항생. 항생도 계속 추세 하락 유지되고 있거든요. 오늘까지는 하락 포지션 물리셔도 괜찮을 거다. 물린다는 표현은 참 안 좋네요. 손절 예상이 가능한 범위에서 아직까지는 하락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30분으로 봐도 그렇고요. 비추세인 것 같지만 올라와봤자 얘가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기존에 추세 하락되는 범위가 있는데. 그쵸. 한 번에는 못 들어요 여기를. 특별한 뭐 지표 발표나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항상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호주 달러도 볼게요. 저희 계속 3개 봤었죠 최근에 매도를. 호주 달러, 유로, 파운드. 호주 달러도 결국 넘을 자리 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잖아요. 캐나다 달러랑 연계돼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위로도 슈팅이 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정도는 매도 잡아봐도 탈출하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호주 달러는 요 정도 그냥 기준선 보면 될 것 같아요. 72910, 72900 정도 보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뭘 봐야 되나? 내추럴 가스. 기회 어제 왔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빠르게 한번 찍고 다시 올랐죠. 근데 이제부터 상승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는데 이제는 비추세로 갈지 상승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약간 휩소처럼 찍고 내려올 때 정도 받아도 괜찮거든요. 지지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차트가 나름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이렇게 방송은 하지만 저는 매매 안 했어요. 제가 천연가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하게 되네요. 무슨 종목을 클릭했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N이네요. N은 진짜 좀 거의 개인적으로 거래할 만한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주는 갇혀 있잖아요. 이 상태로 뚫고 여기로 올라갈지 다시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로 떨어질지 여기로 떨어질지 몰라요. 좀 더 오버해서 여기까지 꼬리 다를 수도 있고요. 갇혔다고 하죠. 손익피도 좀 안 맞고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률도 50대 50이라고 봐요. 여기서 올린다면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내린다면 여기서 손절 걸고 매도 치면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손익비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N 선물은 이번 주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종목이 또 뭐였지? 금속을 안 봤나? 다우는 미니 다우존스는 계속 안 보게 되는 게 미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그냥 S&P랑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되니까. 뭘 봐야 될까? 금속만 좀 보고 끝내도록 하죠. 현물이나 아니면 간접 상품이나 아니면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번 주였나 말씀드렸던 KRX 금선물 거래소에서 실제로 현물 거래하듯이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선물 거래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오늘 데이 트레이딩으로 골드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오늘까지는 매도가 유리해 보이네요. 근데 매도가 유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마침 이렇게 모양이 좀 재수가 없잖아요. 꼬리 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몸통보다 더 길게 달고 나가지고 깨지 않고 올리는 흐름이라서 추세 반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매수 넣기에는 위에서 때려 맞을 확률이 좀 있고요. 완전히 비추세 타고 있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막연한 얘기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도가 유리해 보이고요. 아, 그래요? 왜 그러지? 스피커 때문에 그런가? 설정을 안 했는데. 제가 주말에 유튜브 올리고 모니터링 한번 해볼게요. 아, 그렇구나. 그게 아마 태블릿이 PC 볼륨보다 좀 낮아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간 건 제가 확인해보니까 다 되긴 하던데 실시간 방송에서 좀 안 들리기도 하나 봐요. 주말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말씀이긴 한데 클레임이 2번 걸려서 확인해 봐야죠. 볼륨이 좀 작아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맞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말에 오늘은 그냥 하고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도 현재 방향만 봤을 때는 오늘까지는 매도 포지션 몰리는 게 유리해 보이죠. 그쵸. 매도가 유리해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골드도 고점 매도로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구리도 마찬가지네요. 오늘까지는 그냥 매도 포지션 물리는 거 괜찮아 보이네요. 잠깐 치울게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러면 다 본 것 같은데.
내용 정리하면요. 지금 5일이 고점이 잡히고 있어요. 마침 라인 잡히고 나서 65.68, 65.86 둘 중에 하나가 오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넘어가면은 정말 다음 주에 재미없는 비추세 박스장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65.68, 65.86을 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 다음 주에 그대로 추세 하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요 라인은 65.86 아니면 65.68 정도 확인해 주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 S&P랑 나스닥 다우존스는 알아서 하시고요. 짧게 데이 트레이딩으로 단타 대응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속 종류는 오늘까지는 매도 포지션이 유리할 것 같고 유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호주 달러, 파운드 같은 경우도 오늘까지 매도 포지션 유리해 보이고요. 캐나다 달러는 지표 발표 있을 때 좀 조심하셔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오버한다 싶으면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유리해 보이네요. 항생도 매도가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오버는 하지 마세요. 항생 같은 경우 오버하면 그 다음날 월요일 같을 때 급등하면 대책이 없으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제 중요한 자리를 찍었지만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또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천연가스는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본 것 같네요. 남은 시간 성투하시고요. 저도 오늘도 매도 약간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내진 않고 조금 그냥 소익만 본다는 느낌으로 혹시나 그리고 하방으로 계속 만약에 오늘 진행이 되면 당장 일찍 잘 생각은 아니라서 제가 중간에 채팅창에다가 라인 잡혔다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평소처럼 위로 올라가도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거 녹화해서 유튜브 올리고 유튜브 제가 방송 올린 거 이번 주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볼륨도 확인해보고 설정을 바꾸던지 아니면 뭐 그냥 마이크의 배터리를 교체하던지 그런 식으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그러면 유튜브에 올리고 사라질게요. 음악 틀던 거 그냥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